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익힘책의 86쪽, 87쪽, 88쪽, 89쪽까지 같이 문제를 풀 텐데요. 4쪽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간중간 영상 멈춰놓고 스스로 풀어보고 잠깐씩 쉬면서 문제를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겉넓이란 어떤 것을 말했죠? 물체의 겉부분의 넓이를 모두 더한 것을 겉넓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기둥, 사각뿔, 공모양, 기둥모양 이런 것도 다 입체 도형이기 때문에 겉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번 단원은 직육면체의 부피와 겉넓이를 알아보는 단원이어서 여러분도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는 것만 배웠습니다.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었나요? 이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살펴보고 모든 면이 6개가 있는데 모든 면의 넓이를 각각 구한 다음에 다 더해도 되었고요. 또 직육면체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직육면체의 성질은 어떤 것이죠? 바로 크기와 모양이 같은 합동인 면이 짝을 이뤄서 2개, 즉 한 쌍씩 총 3세트가 있다는 것을 이용했죠. 전개도에서 봐도 합동인 것, 가와나 다와라, 마와 바가 보이고요. 겨냥도를 살펴봐도 굵은 글씨랑 건너편에 있는 회색 글씨 보이죠? 가와 합동인 나, 마와 합동인 건너편에 바, 그리고 다와 합동인 건너편에 라까지. 합동인 크기와 모양이 같아서 역시 넓이가 같은 도형이 각각 한 쌍씩 총 3쌍. 쌍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세트라고 선생님이 얘기할게요. 3세트씩 있었습니다. 면이 6개인데 크기와 모양이 같은 게 2개씩 총 3세트가 있다고 했죠. 이 성질을 이용해서 면을 3개만 넓이를 구한 다음에 각각 2배씩 한 뒤 모두 더했습니다. 자, 생각이 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기 1번과 1번 문제의 방법을 3가지나 이용해서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1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1번의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표를 완성하고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해보라고 했는데요. 이 표는 무엇을 나타낸 거죠? 직육면체에 각각 가나다라 마바 6개 면에 이름을 모두 붙여줬고요.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를 각각 모서리의 길이를 알기 때문에 모든 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나다라 마바 면에 각각의 가로와 세로를 쓰고 곱해서 넓이를 구해서 표를 완성해보라는 뜻이네요. 여러분이 전개도를 보고 구해도 되고 겨냥도에 옮겨 그려서 구해도 됩니다. 일단 숫자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같이 해보면 여기 위에 가나다라 마바에 알기 쉽도록 센티미터를 다 표시를 할게요. 숫자가 여러분 화면에서 잘 안 보일까봐 선생님이 cm 센티미터 단위는 생략하고 숫자로만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여기 5 자, 얘네들은 왜 5죠? 얘랑 평행이기 때문에 5. 나는요? 나는 접었을 때 가의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얘랑 얘는 정확히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합동입니다. 접었을 때 건너편에 있는 도형끼리 합동이라서 모서리의 길이가 같죠. 그 다음 높이인 7cm를 표시하면 이거는 연두색으로 통일할게요. 높이는 7, 7, 7, 7, 7 모두 7cm.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보니까 5cm가 더 있는데 빼먹었어요. 여기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이게 전개도라서 전개도를 접었을 때 상자처럼 완벽하게 직육면체가 탄생해야 하므로 여기 있는 모서리랑 여기 있는 모서리는 접었을 때 겹쳐지겠죠. 겹쳐진다는 것은 길이가 같다는 뜻이니까 여기도 5. 밑에도 마찬가지. 이 모서리랑 이 모서리는 접었을 때 겹쳐져야 하므로 길이가 같아야죠. 건너편도 마찬가지. 건너편도 얘랑 얘는 지금 평행이므로 5입니다. 그럼 나머지 모서리는 얘랑 겹쳐지는 게 아니라 얘랑 접었을 때 건너편에 있는 얘랑 접었을 때 건너편에 있는 다와 라는 지금 접었을 때 건너편에 있는 서로 합동인 도형이므로 얘랑 얘의 지금 모서리의 길이가 같겠죠. 이렇게 일단 써그려 놓고 그 다음 표를 완성해 봅시다. 각각 가나다라 마바의 가로, 세로와 넓이를 완성하는데 선생님이 전개도에 지금 길이를 다 표시를 해줬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문제를 푼 다음에 선생님이랑 답을 빠르게 맞춰봅시다. 표에 있는 내용을 다 써봤나요? 가나다라 마바부터 먼저 가로, 세로를 표시하면 가는 가로 5, 세로 7, 나는 가로 5, 세로 7. 왜 똑같죠? 가와 나는 접었을 때 건너편에 있는 합동인 도형이므로 가로와 세로 그리고 넓이도 같을 겁니다. 다와 라는요? 다는 여기 가로 3, 세로 7. 라는 가로 3, 세로 7. 다와 라 역시 접었을 때 건너편에 있는 서로 합동이므로 가로, 세로와 넓이도 같을 겁니다. 마와 바, 지금 면이 6개인데 세 쌍이잖아요. 똑같은 게 2개씩 세 묶음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마와 바도 합동이어야겠죠. 마와 바는 접었을 때 건너편에 있어서 합동이겠습니다. 마는 가로가 3, 세로가 5겠네요. 마는 가로가 3, 세로가 5. 가로가 3, 세로가 5. 바도 가로가 3, 세로가 5.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빨리 곱셈을 해서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가는 5 곱하기 7은 35. 똑같이 35. 지금 이게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넓이는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단위 항상 센티미터인지 미터인지 섞여 있는지 꼭 확인을 하길 바랍니다. 다는 21, 나도 21, 마는 15, 바도 15. 이렇게 각각의 면의 넓이를 모두 구했는데요. 여러분 익힘책에 여러분도 똑같이 표를 채워줘야 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됐다면 이제는 2번으로 넘어갈 텐데 지금 이 표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각 방법 1, 2, 3을 풀 거니까 표를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표를 다 완성한 다음 넘어오세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익힘책에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싹 지우고 방법 1번으로 오겠습니다. 자, 방법 1번은 6면의 넓이의 합을 6개를 다 써서 더하는 거였네요. 우리가 위에 구한 이 6개 면의 넓이 있죠. 이거를 그대로 옮기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게 2개씩 있었어요. 35, 35, 21, 21, 15, 15. 이것들을 다 구한 다음에 더하면 여러분이 더해 보세요. 선생님은 2개씩 묶어서 더할래요. 35 더하기 35는 70, 21 더하기 21을 하면 42, 15 더하기 15 하면 30이죠. 자, 그 다음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은
70이랑 30 더하면 얼마? 100이고 100에다가 42 더하면 142. 선생님은 빠르게 더하기 위해서 지금 70이랑 30 더해서 100 먼저 만들었어요. 142 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조금 더 깔끔하게 이렇게 다시 써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방법 1, 6개의 면의 넓이를 각각 더한 것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넓이를 구했는데, 이제는 다른 방법, 어떤 방법? 묶어서 조금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공부해야겠죠. 왜 묶을 수 있었는지 기억하죠? 왜요? 자, 지금 합동인 것이, 합동이라서 면의 넓이가 같은 것이 각각 2개씩 3세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을 묶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합동이라서 면의 넓이가 같은 것이 3세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서 계산할 수 있었죠. 우리가 수학책에서 계산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35, 그러니까 얘 원래식이 뭐였더라? 5 곱하기 7. 5 곱하기 7, 35인데 요거를 똑같은 넓이가 2개가 있다고 이렇게 한 다음 더했고, 얘는 3 곱하기 7이었나요? 이게 2개가 있다고 더했고, 얘도 3 곱하기 5가 2개 있다고 이렇게 수학책에서 풀었죠. 똑같은 넓이인 것이 2개씩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풀었는데, 좀 더 쉽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더 쉽게 정리하는 방법은 각각 곱하기 2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한 괄호 안에 다 넣고 전체를 곱하기 2 해도 되잖아요. 어떻게? 5 곱하기 7 더하기 3 곱하기 7 더하기 3 곱하기 5. 어차피 똑같은 면이 2개씩 있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괄호 안에 모아서 다 더한 다음에 요거를 곱하기 2 하면 되지 않을까요? 요게 선생님이 생각한 조금 더 쉬운 방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우리가 면의 넓이를 6개를 다 더하는 방법이 있고, 똑같은 넓이가 똑같은 것을 2배씩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가 넓이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다 넓이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마 넓이 구한 다음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다 더해도 되지만, 대표적으로 가와 나 중에서 가, 다와 라 중에서 다, 마와 바 중에서 마만 구한 다음에 각각의 넓이를 구하면 전체 6개 중에 3개의 넓이를 이미 구한 거잖아요. 요거를 곱하기 2를 해서 6개의 넓이를 다 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 겁니다. 똑같은 넓이가 똑같은 것끼리 반을 나눈 것을 다 더하고 그걸 2배를 하면 전체 6개의 넓이가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듣기보다 직접 해보는 게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익힘책 87쪽의 방법 2번으로 넘어오면 두 어린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면이 합동인 성질을 이용하여 구하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남자 어린이가 친절하게 이렇게 전개도에다가 넓이가 같은 것, 합동인 것끼리 같은 색으로 표시를 해줬는데요. 합동인 면이 세 세트가 있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 어린이가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세 면의 넓이를 더한 다음 2배를 해도 되겠어? 조금 말을 어렵게 하는데 선생님이 위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랑 나, 가 곱하기 2 똑같으니까 다 곱하기 2, 마 곱하기 2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썼는데, 이렇게 따로 쓰지 말고 가랑 다랑 마를 더한 다음에 요거를 2배를 해도 되지 않겠냐 이 뜻이에요. 식을 쓸 때 가랑 다랑 마를 더한 다음에
요거 2배 해도 전체 6개 면 넓이 구할 수 있잖아. 식을 좀 간단히 쓰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2배만 하면 돼요. 각각 2배를 해서 더하든 가, 다, 마를 더한 다음 2배를 하든 어쨌거나 2배만 하면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위에서 풀었던 것을 바탕으로 여기 빈칸에 숫자만 채우면 아까 가와 다와 마 넓이를 쓰면 되겠네요. 가는 얼마였어요? 가로 세로 5 곱하기 7에서 35였고요. 다는 3 곱하기 7에서 21이었고요. 마는 3 곱하기 5를 해서 15였죠. 이것을 가와 다와 마의 넓이를 더한 다음에 전체를 2배 하여도 됩니다. 똑같이 142가 나와요. 식을 어떻게 쓸지는 여러분 마음인데 선생님은 최대한 편하게, 정리하기 편하게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된 친구들은 방법 3으로 넘어오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방법 2처럼 전체를 2배로 계산하는 게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6개를 따로따로 구하거나 2개 나눠서 더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좀 더 빨리 식을 정리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다 된 친구들은 방법 3으로 넘어오는데 방법 3에는 옆면과 두 밑면의 넓이의 합으로 구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옆면은 지금 자, 우리가 이미 각기둥과 각부를 단원에서 사각기둥을 배웠기 때문에 사각기둥은 직육면체나 마찬가지죠? 요 사각기둥을 배웠는데 밑면은 몇 개? 밑면은 2개 있고 옆면은 4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밑면은 합동인 거 2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 밑면의 넓이 곱하기 2를 하면 밑면 2개가 되고 옆면은 4개 이렇게 구해서 더해도 어쨌거나 면 6개의 넓이를 모두 더하기만 하면 되므로 이렇게도 식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의 장점을 한번 꼽아보자면요. 전개도를 생각해보면 이 옆면의 넓이를 각각 5 곱하기 7, 3 곱하기 7, 5 곱하기 7, 3 곱하기 7로 안 구하고 옆면은 5, 3, 5, 3이니까 전체 옆면을 가로 곱하기 세로로 곱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겠네요. 그쵸? 5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3 하면 8이 16, 여기가 16이고 전체 옆면의 가로가 16이고 세로를 7로 해서 곱해도 되기는 되겠네요. 헷갈리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이 직육면체의 겉넓이라는 게 사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이 면적을 다 넓이를 구해서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각각 면을 하나씩 구해도 되고 옆면과 밑면으로 나눠서 해도 되고 같은 것, 같은 쌍인 것끼리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도 되고 아니면 얘네를 넓이를 다 더한 다음 곱하기 2를 해도 되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설명이 길었는데 방법 3대로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요 식에서는 옆면의 넓이 더하기 한 밑면의 넓이를 한다고 했죠. 중간에 더하기가 여기에 있고 곱하기 2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얘가 밑면이고 얘가 옆면인 것 같죠?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옆면은 선생님이 말한 대로 5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3에서 전체 가로가 16cm죠. 여기다가 아래에 쓰는 거예요. 16. 세로는 높이니까 7. 이게 전체 옆면의 넓이의 합이죠. 한 번에 가로 세로를 구한 거죠. 그 다음 밑면은요. 밑면은 지금 여기 전개도를 자른 모양인데
3 곱하기 5. 그 다음 똑같은 게 한 쌍, 두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했네요. 얘를 더해도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구하든 건널비는 변하지 않으니까 계산할 필요 없이 방법 1, 방법 2와 마찬가지로 142 제곱센티미터가 나와야 합니다. 자, 만약에 내가 방법 1, 2, 3으로 계산을 했는데 셋 중에서 답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잘못 구한 거죠. 어떤 방법으로 구하든 건널비는 같게 나와야 합니다. 겉부분의 넓이를 그냥 계산한 것이니까요. 여기까지 우리가 방법 1, 2, 3으로 한번 풀어봤고, 혹시 내가 계산하는 게 헷갈린다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꼭 알려주도록 하세요. 자, 다 된 친구들은 이제 2번으로 한번 와봅시다. 2번은 건널비를 직접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구해서 구한 다음 비교를 하는 거네요. 사실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쉬운 계산은 여기에 있는 방법 2라고 생각해요. 6개의 넓이를 다 구하기보다는 대표적으로 얘의 넓이만 구한 다음 전체를 곱하기 2해서 모양이 똑같은 것끼리는 넓이가 같으니까 전체를 곱하기 2 하는 방법이 가장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계산을 하기 전에 항상 가로, 세로 높이를 확인하죠. 여기 위쪽에 있는 밑면의 가로는 5, 세로는 너무 고맙게도 세로도 5. 그쵸? 혹시 빠뜨린 거 있나 없나? 여기 9 높이니까 됐죠?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 보라색 상자부터 건널비 구하면 여기다가 식을 쓰면 5 곱하기 9는 45. 45. 얘랑 건너편에 있는 면 둘 다 45겠죠? 또 이번엔 색을 바꿔서 얘는 5 곱하기 9. 9, 45. 얘랑 건너편에 있는 면이랑 똑같겠죠? 그 다음에 또 색을 바꿔서 두고 여기 밑면 얘는 5 곱하기 5, 25. 이렇게 한 쌍인 것에 두 개가 한 세트인 것에 넓이 중에 한쪽만 구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곱하기 2를 하면 요거랑 짝인 애들, 요거랑 짝인 애, 요거랑 짝인 애가 각각 2배, 2배, 2배가 되겠습니다. 그쵸? 각각 2배, 2배, 2배가 될 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얼마죠? 45 더하기 45는 90입니다. 90 더하기 25는 115예요. 115 곱하기 2를 하면 얼마? 230이 나옵니다. 230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슬기가 구한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230이라고 일단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 연수가 구한 이 주황색 상자 구해볼게요. 주황색 상자도 일단 가로 세로 쓰면 얘는 7 곱하기 10. 여기 위에 밑면은요 7 곱하기 여기 평행이니까 2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건널비 구할 수 있겠죠? 여기 아래다가 식을 쓰면 선생님이 색칠하는 면의 넓이부터 얼마? 7 곱하기 10이니까 70. 그리고 그 다음 면은 누구? 얘 해볼까요? 2 곱하기 10이니까 20. 그 다음 누구? 위에 있는 면 안 했다. 7 곱하기 2니까 7이 14. 지금 대표적으로 세트 중에 한쪽의 넓이만 일단 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각각 전체로 곱하기 2를 해주면 각각 곱하기 2 한 거나 마찬가지죠. 70 더하기 20은 얼마? 90. 90 더하기 14는
104. 그러면 나는 104 곱하기 2를 해서 얼마가 나와요? 208이 나와요. 즉 연수가 구한 상자의 건널비는 208. 슬기가 구한 거는 230 제곱센티미터, 연수 거는 208 제곱센티미터. 그러면은 누가 만든 상자의 건널비가 얼만큼 더 큰지 알 수 있겠죠? 여기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넣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뺄셈을 해서 어느 쪽이 얼만큼 더 큰지 확인해 주세요. 자, 확인을 다 한 친구들만 다음 문제로 넘어옵니다. 88쪽이네요. 88쪽에 3번 문제로 넘어오니까 굉장히 반가운 도형의 정계도가 나옵니다. 누구인 것 같죠, 지금? 딱 봐도 각각의 넓이가 모두 같아 보이지 않나요? 바로 정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6개의 면이 다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당연히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한 면의 넓이가 6개가 모두 같겠죠. 그래서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정말 간단하게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즉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두 개가 모서리가 같으니까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를 해서 넓이 하나를 구하고 이것을 6배 하면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끝이죠. 그쵸?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가로 세로가 같은 한 모서리의 길이, 다른 한 모서리의 길이, 이렇게 5 곱하기 5를 해서 넓이 하나를 구한 다음에 얘를 몇 배예요? 6배. 왜요? 똑같은 면이 6개가 있으니까. 이거를 하면 정육면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은 계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을 써보세요. 금방 계산을 하고 그 다음 4번으로 넘어와 봅니다. 정육면체 건널비는 훨씬 구하기 쉽죠. 자, 선생님도 4번으로 넘어오면, 자, 4번 문제는 정육면체가 아니라 4번은 직육면체네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계산을 해야 되는 게 건널비를 미리 주고 그 다음 추론을 해서 비어있는 모서리를 길이를 알아내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피에 대한 문제 풀 때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요. 그쵸? 자, 이거를 최대한 간단하게 푸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모서리 하나가 빠져있다라고 하면 식을 쓸 때 모서리가 빠져있을 때마다 네모칸으로 적어야 되잖아요. 이 말은 식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우리가 처리해야 할 네모가 많아져서 귀찮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최대한 식이 간단한 답을 세워야겠죠. 최대한 간단한 식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밑면의 넓이 더하기 옆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식을 세우면 그나마 좀 간단해질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 방법으로 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밑면 더하기 옆면으로 세볼게요. 밑면은 나와 있네요. 5 곱하기 2. 밑면은 5 곱하기 2고 밑면이 2개가 있으므로 곱하기 2를 하면 얘가 지금 밑면의 넓이가 되죠. 그러면은 좀 깨끗하게 다시 5 곱하기 2가 밑면이니까 5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얘네가 밑면이 2개야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지금 이게 밑면이에요. 그 다음에 옆면의 넓이를 더할 건데 옆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전체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우리가 세로를 한 번만 쓸 수 있죠. 전체 가로를 구해볼까요? 어떻게? 선생님 화살표를 잘 따라오세요. 자, 여기는 5, 여기는 5, 여기는 얼마? 여기 모서리랑 여기 모서리가 만나기 때문에 같아야 하니까 2, 얘랑 얘는 건너편이라 평행하니까 2, 2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 전체 가로의 길이는 얼마? 2 더하기 5 더하기 2 더하기 5 하면 얼마예요? 14 나오죠. 여기 전체 옆면의 넓이를 한 번에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로 길이를 다 더했는데 전체는 14. 그 다음에 세로 높이는 우리가 모르는 거네요. 네모. 이렇게 해서 식을 완성했는데 이거를 계산하면 건널비가 얼마 나온다고 문제 되어 있어요? 160이 나온다네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빠르게 한번 계산을 해서 네모를 풀어봅시다. 얘네를 빨리 해치워버리면 5 곱하기 2는 10, 10 곱하기 2는 20, 밑면의 넓이는 20이었어요. 얘는 14 곱하기 네모 했더니 전체가 얼마래요? 160이 나온다네요. 자, 그러면 14 곱하기 네모는 얼마겠어요? 20만큼 빼주면 140이 되겠네요. 우와, 14 곱하기 네모를 했더니 140이 나온대. 엄청 쉬운 계산이죠. 네모는 얼마? 따라서 네모는 얼마? 10이죠. 14에 10 곱하면 140 될 테니까요. 그리고 단위는 센티미터겠네요. 그런데 주어진 문제에서 센티미터 단위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냥 10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설명 들어도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우리가 지금 모서리 중에 예를 들어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이것을 네모로 두고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계산식의 네모가 너무 많아지면 너무 헷갈리니까 네모가 최소한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 건널비를 구하는 식을 어떻게 썼냐면 밑면 더하기 옆면 통째로 이렇게 더한 게 건널비 160이래. 이렇게 계산식을 쓰려고 했어요. 밑면의 넓이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모서리가 가로 곱하기 2 밑면 곱하기 2 빼먹었다. 곱하기 2 왜요? 밑면은 2개니까요. 그 다음에 누구를 더했죠? 옆면을 더하는데 옆면에 가로는 더해서 구할 수 있고 세로만 모르잖아요. 옆면의 가로는 전개도를 바탕으로 5 더하기 5 그리고 여기 모서리랑 같으니까 2 더하기 2 해서 전체 옆면의 가로 길이가 14라는 걸 알았고 세로는 모름으로 네모로 두어서 요렇게 식을 쓴 게 다 더하면 160이래. 이렇게 식을 완성했습니다. 식을 완성한 다음에는 순서대로 풀어주면 되죠. 5 곱하기 2는 10, 10 곱하기 2는 20. 여기다가 14 곱하기 네모를 하면 160이 나오고 20을 양옆에서 빼면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바로 10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구했습니다.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풀지 못한다면 선생님 영상을 보고 같이 풀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우리 어려운 4번 문제 푸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 얼른 5번, 6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익힘책 89쪽으로 넘어와 주세요. 자, 5번은 풀이 과정을 쓰라고 하는데 가는 지금 정육면체시죠.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해요?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6배, 면이 6개니까 우리 가 위에다가 한번 적어보면 지금 한 모서리의 길이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네모 곱하기
가로, 세로, 네모 곱하기 6을 한 게 가의 건널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가 위에다가 네모 곱하기 6이라고 적어 보세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나의 건널비를 구해야 되는데, 왜냐면 문제에서 지금 가랑 나가 건널비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가의 네모를 구하려면 일단 나의 건널비부터 빨리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요거는 아래 풀이 과정 쓰는 칸이 있으므로 나의 건널비부터 구하면 나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번에도 우리 여기 넓이, 여기 넓이, 여기 넓이 구해가지고 2배 해봅시다. 얘는 9, 얘는 평행함으로 3, 얘 10. 이렇게 적어보고 식을 써보면 여기 넓이는 9 곱하기 10이죠. 9 곱하기 10이니까 얼마? 90인데 그냥 식 쓰는 김에 풀어서 한번 써볼게요. 9 곱하기 10. 그리고 얘의 넓이는 9 곱하기 3이죠. 얘는 3 곱하기 10. 그리고 각각 각 쌍의 넓이 중에서 대표로 한 명씩만 구한 거고 전체를 곱하기 2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면 6개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요거 계산하면 90 더하기 27 더하기 30 전체를 곱하기 2를 한 거니까 얼마가 돼요? 자, 얘는 우리 위에다가 계산을 빠르게 해보면 90 더하기 30은 122고 선생님 얘랑 얘 먼저 계산했어요. 더하기 27 하면 147. 147 곱하기 2니까 얼마? 294가 나오네요. 가의 건널비는 나의 건널비와 같아서 아까 우리가 적어둔 가의 건널비인 네모 한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네모 곱하기 6이 나랑 같다니까 얼마? 294. 자, 그쵸? 자, 그러면 네모 곱하기 네모는 얼마예요? 여기서 봅시다. 네모 곱하기 네모. 네모 곱하기 네모는 얼마? 294 나누기 6을 하면 6, 4, 24, 6, 9, 54. 49가 나오겠네요. 네모는 얼마? 7이겠죠. 7 곱하기 7을 해야 49가 나오니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여러분 풀이 과정에도 한번 식을 써보고 답에는 네모가 9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멈춰놓고 한번 식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어떻게 풀었는지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영상 멈춰놓고 한번 보세요. 됐나요? 자, 이제 지우고 어떻게 구했는지 다시 빠르게 돌아보면 지금 가랑 나의 건널비는 같다잖아요. 나의 경우에는 모서리가 지금 3개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넓이를 구할 수 있고 가는 모서리를 모르는 대신에 하나만 알아도 돼요. 왜요? 정육면체니까. 하나만 알면 가의 건널비는 네모 곱하기 네모. 왜요? 가로 세로에서 하나 넓이 구해야 되니까. 곱하기 6을 하면은 가의 건널비가 되는데 이게 나랑 똑같다고 하니까 나부터 구하는 거예요. 나는 면이 각각 요 면은 9 곱하기 10이고 요 면은 3 곱하기 10이고 요 면은 9 곱하기 3이고 얘네를 각각 곱하기 2를 한 게 건널비잖아요. 얼마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 각각 구해서 더한 다음에 곱하기 1을 하니까 건널비가 294라고 나왔었어요. 요게 뭐랑 같다고? 왼쪽이랑 같다고. 네모 곱하기 6한 거랑 같다고. 네모 곱하기 6이 294랑 같으니까 네모 곱하기 네모는 얼마? 294를 나누기 6을 해줘야 됐죠. 그게 얼마였어요? 49였어요. 즉 네모 곱하기 네모가 49였고 요거 6배 한 게 294였습니다.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네모 하나는 7cm였던 걸로 계산이 나왔어요. 혹시 네모 곱하기 6이 294 여기서 식 계산하는 거 헷갈리면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네모 곱하기 6이 294일 때 네모 곱하기 네모는 얼마? 얘네 곱하기 6을 한 게 294니까 네모 곱하기 네모만 알고 싶으면은 294를 곱하기 6 했던 거를 도로 나눠줘야 되죠. 나누기 6을 해주면 49가 나온대요. 나눗셈을 직접 하면 49 나와요. 똑같은 거 곱해서 49 되는 거 구구단에 하나 있죠. 7, 7, 49. 네모는 그래서 7이 된다 라고 우리가 구했습니다. 이번 문제도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으니까 선생님이 영상 보고 다시 앞으로 건너뛰어서 한 번 더 공부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봅니다. 됐나요? 와, 우리가 문제로는 5개밖에 안 풀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쵸? 6번 문제도 쉽지는 않은데 자,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테니까 선생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부피랑 건널비의 개념을 배웠는데요. 부피는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죠. 건널비는 겉부분의 넓이였어요. 자, 그래서 6번 같은 경우를 보면 두부의 양이 변하지 않으면 얘를 뭐 삼각형으로 자르든 동그라미 모양으로 자르든 별 모양으로 자르든 얘를 얼마 잘랐느냐에 상관없이 부피는 안 변하죠. 똑같은 두부니까요. 우리가 케이크 자른다고 케이크가 막 양이 늘어나진 않잖아요. 그쵸? 생일 케이크를 가족이 잘라 먹으려고 3등분을 한다고 해서 케이크 양이 뭐 늘어나거나 줄어들진 않죠. 그냥 잘랐을 뿐이죠. 자른 것을 합치면 원래대로 부피가 또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문제를 보면 겉넓이라는 친구는 달라요. 겉넓이는 겉부분의 넓이죠. 여기 겉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부분의 넓이를 합친 거잖아요. 겉넓이는 원래의 물체를 자르면 겉넓이가 늘어납니다. 왜요? 여기 반 잘랐을 때 여기 두부도 겉부분이 각각 다 6개가 있고 여기 두부도 겉부분이 각각 다 6개가 있어요. 자, 다시 두부를 반으로 자르면 부피는 안 변하는데 겉넓이는 달라지는 이유가 처음 두부에는 면이 6개밖에 없었는데 자르면은 얘 6개면 오른쪽에 6개면 면이 총 12개가 되고요. 겉부분은 달라지지 않지만 뭐가 늘어났어요? 여기 안쪽 부분에 요 면은 없던 것이 새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겉넓이가 지금 점점 커집니다. 자, 이거를 반으로 또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안쪽에 있던 넓이가 지금 또 늘어나겠죠? 숨겨져 있는 이 면이 잘라지면서 새롭게 등장하기 때문에 겉넓이가 점점 늘어납니다. 자, 여기 6번 문제에서는 넓이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구하라고 했지만 구하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밑에 어린이들의 말을 읽어보니까 두부 조각의 겉넓이를 일일이 구할 필요가 없겠어? 어떻게 하면 되지? 두부를 자른 후 늘어난 면이 어딘지 표시해보자. 늘어난 면, 바로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한 두부를 반으로 자르면서 생겨난 겉넓이 두고
여기 안쪽에 얘네들, 이 두부의 경우 숨겨져 있는 이 면이 원래 하나로 합쳐져 있었을 때는 몰랐지만 자르면서 생겨난 면이죠. 얘네들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건널비를 구할 때 이 두 면을 추가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조각으로 나누면 어디에 면이 늘어나요? 여기 면은 아까 방금 두부 조각으로 잘랐을 때도 이미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면이 늘어나요? 새롭게 잘린 이 면에서 여기에 두부의 면이 새로 늘어나겠죠. 그쵸? 뒤에도 여기 면이 원래 없던 게 지금 새로 생겨났어요. 요 건널비가 지금 처음에는 안쪽에 있기 때문에 건널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겉부분의 넓이를 안쪽까지 구할 일이 없었는데 자름으로써 새롭게 겉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건널비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 개념만 알고 계시고 물체를 잘랐을 때 부피는 변하지 않아도 건널비는 변한다는 거, 부피랑 건널비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반대로 지금 두부가 4조각이 났을 때는 각각의 겉부분이 모두 있기 때문에 면이 24개지만 얘네를 하나로 합쳐버리면 면이 몇 개? 6개로 줄어들고, 말 그대로 겉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속에 숨겨져 있던 이 면들은 싹 사라진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 문제수는 6문제였지만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할 게 많아서 수업이 좀 길어졌는데, 자, 중간중간 영상을 멈추거나 건너뛰고 모르는 부분은 다시 들으면서 천천히 문제를 풀도록 해요. 이 부분 부피와 건널비를 구하는 문제들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선생님에게 질문도 하고, 또 잘 공부가 되지 않은 거는 2학기에 등교해서 이어서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숙제한 것은 선생님에게 보여주고 남은 시간 공부도 열심히 하기를 바라요.